ABL 바이오 주주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어제도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1%대 하락을 좀 나타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미증시 여파에 우리 증시도 출렁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에 2.5%까지 갔다가 저가 매수세 붙으면서 0.3%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마이너스 2.78%까지 찍었고 860포인트까지 깨면서 좀 내려왔고요. 그래도 오전 중에 빠르게 저가 매수세 붙어주면서 지금은 0.1%대 약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공식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삼성전자 관련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그렇고 SPG 같은 경우 특히나 크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저녁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11월 중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가지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도 오늘 장도 혼조세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로 생각이 되고요. 자, 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는 ABL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를 포함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이 네 가지 종목의 주가 방향성은 여전하거든요. 이들 종목의 주가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어제까지도 매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고 여전히 변한 건 없습니다. ABL 바이오도 어제 눌리긴 했지만 바로 양전하면서 올라오는 흐름들 16만원에서 17만원대 이 고가권에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들 전부 다 더 많이 가진 못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은 전체 증시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도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장 방향성, 이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 보고요. 지금 시장 하락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승이 꺾일 만한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시장 방향성입니다. 제가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막연한 우려감보다 업황을 팩트 위주로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주도주 장세죠.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장세인데요. 이 주도주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큰 흐름이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차트 추세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단기 추세는 5주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 중장기 추세는 20에서 30주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을 보게 되면은 모두 지금 이 5주선에 걸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봉은 금요일 날 완성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 종가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속적으로 음봉이 달리면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세가 깨지지 않은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는 단기 추세조차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인데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죠? 확인이 되실 겁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누적 순매수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지금 높아진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고 증시 분위기도 조정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팔면요. 작년 말에 6개월 동안 하락했던 이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주가는 이렇게 곤두박질을 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팔면.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연속적으로 눌러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고점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이 버티죠. 수급은 지금 거의 1조를 팔고 있는데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게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유동성 장세에서 수급 면에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관 메이저 수급도 중요하지만 고객 예탁금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86조거든요. 오늘도 늘었죠. 지금 이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자금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은 이탈 없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도요,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 지금 있다 보니까 주가에 크게 무너짐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수급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유동성 주도주 장세에서 중요한 건요, 경기와 통화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개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주가 흐름을 진단하자면 시장 방향성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장의 하락 요인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AI 버블 논란이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가 급부상한 게 이제 2년 남짓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IT와 생산, 물류 등 전 영역,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생활까지도 AI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지금의 이 AI 버블 논란은요, 이 AI라는 산업혁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변화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논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전 IT 버블 때를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버블이다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역시나 팩트를 봐야겠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주도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을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 반도체의 경우는요, 여전히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팩트고요. 여전히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AI 버블 논란은 가격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노이즈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은 금리나 불확실성이에요. 최근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준 그리고 몇몇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이 출렁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나올 단기 경제 지표에 달렸기 때문에 저도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금리 점도표,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를 나타내는 연준이 제시한 표를 보면요. 여전히 내년 말까지 3회 이상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여전히 인하 쪽이라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작년 말 10월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성이 지속된다면 증시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게 버블이라고 할지언정 금리 인하가 완전 멈추지 않는 한 증시 방향성은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어때요? 인하한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방향성을 보면서 대응하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섹터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 섹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바이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다른 섹터를 한다라고 해도 이쪽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원투펀치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얘네가 무너지면은 타 섹터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반도체는 AI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섹터든 종목이든 그냥 내달리는 종목은 드물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가는 종목들은 반대급부로 빠질 때도 무섭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갈 때 가더라도 쉬면서 가야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증시 1등주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내년까지도 상향이 이어지는 게 팩트고요. 아마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또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업황 AI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실적도 실질적으로 좋죠. 최근 리포트에서는 연간 영업이익 80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게 본다는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내년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증시 눌린 기회를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인데요. 제약바이오는 지난주 우리 ABL과 릴리의 계약권,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나오면서 시장 관심을 한몸에 받는 상황이 됐죠. 덕분에 바이오 섹터 다른 종목들도 덩달아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요, 너도 나도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단발성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개별 기업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건요, 이 각 기업마다 성과와 실적,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뒤처진 종목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세에 편승하는 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종목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다행히도 제가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좋은 바이오 종목들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집중해서 다뤄드리고 있는 ABL 바이오도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제 채널의 대표 종목으로 계속 다뤄드린 거고요. ABL 바이오 얘기 드리면서 함께 다뤄드리고 있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성과를 잘 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외에 괜찮은 신규 성장 종목들도 이제 연말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다뤄드리면서 유용한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주식발전소 채널에서 바이오 섹터와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공략하고 하면서 수익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정진할 테니까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함께 부자 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시장 방향성 점검하고요. 바이오 종목들 이슈 체크해서 ABL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